그것은 항시 조용히 그 자리에 있지만 문득 놀라움으로 다가오고 어느 날 새가 되어 가슴속 깊이 날아와서 나래를 접는다. 엷은 바람에도 쓰러질 듯 가녀리지만 때론 어둠을 가르고 산을 오르는 밤별로 빛나다가 새봄 누나의 모습으로 봉우리다가 어느덧 만개한 환한 웃음이 되어 커다란 의미로 핀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괄정욱님의 꽃으로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옥입니다. 꽃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의미로 피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핀 꽃 먼저 지고요. 나중에 피는 꽃 나중에 지고요. 조금 일찍 피기도 하고 또 조금 늦게 피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한 점 밝은 꽃이었다가 총총히 사라지는 작고 아름다운 것 바로 꽃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는 꽃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젊은이들의 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초대 손님과 함께요. 조금은 여유로운 주말 맞아보시죠. 잠시 후에 젊은 지성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손자를 어찌나 예뻐하시는지 손자 하굣길에 데리러 나가시면서 매일매일 꼭 요구르트를 미리 챙겨가시더라고요. 오늘도 직접 H마트에 가시네요.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어머니처럼 바른 음식 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산지에서 직송되는 신선한 제품부터 건강을 생각한 올게닉 제품까지 내 가족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H마트. 시와 수필과 음악과 박희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젊은 지성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분이 굉장히 익숙한 목소리가 네. 다가왔네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벌써 1년이 됐구나. 네. 네. 항상 저희 인턴 학생들 라디오 한국에서 1년 동안 잠시 배우다가 이제 다시 학업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강상욱님 정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1년이 금방인 것 같지만 정말 또 오래인 것 같기도 하고 금방인 것 같기도 한 이 시간이 1년이 지나갔네요. 그렇군요. 이런 말 혹시 하세요? 하루는 길지만 1년은 짧다. 그렇네요. 참 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지칠 수도 있고 힘든 때도 있긴 하지만 1년을 딱 뒤돌아봤을 때는 벌써 이렇게 1년이 지났어 라고 하는 게 1년이라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10년도 금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벌써 살아온 세월이 많은데 언제 이렇게 살았나 싶거든요. 아마도 지금 이 시간 우리 강상욱 님이 우리 애청자분들께 인사드리시면서 이제 좋아하는 글들을 소개를 해 주실 건데요. 아마도 이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가서 언제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또 회상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 한국에서 인턴 아나운서로 1년간 근무했던 강상욱입니다. 1시부터 4시까지 훈민정음쇼를 진행을 했었고 지금 12시 12시 뉴스의 광장을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였고요. 제가 이제 1년간의 인턴 기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제 돌아가기 전에 박희옥 씨가 진행하는 시와 수필과 음악과에 부족하지만 이제 게스트로 출연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수필, 제가 좋아하는 시, 그리고 또 제가 쓴 시도 짧게나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요. 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 되면 이미 강상욱 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네, 이 방송이 6월 둘째 주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면 제가 지금 뉴욕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뉴욕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이 시와 숲일과 음악과 제가 출연한 방송은 빼먹지 않고 들어봐야겠죠. 이제 뉴욕에서 관광을 마치시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일단은 학교를 졸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에 인턴 사원으로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면 또 한 가지 관문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요. 뭐 한국의 실업률이 높다 이렇게 하지만 큰 걱정은 하고 있지 않고 저의 적성에 맞게 제가 잘할 수 있는 곳으로 간다면 취업은 무난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은 늘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요. 우리 강상욱 님이 이제 브라운관에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참 인터테인에 강하십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잘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제 말로써 뭔가 웃음을 주는 것이 제가 특별히 좀 잘하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긴 해요. 네. 물론 뭐 개그맨은 아니지만. 제 방송국에서 1년 동안 정말 인턴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셨는데요. 네. 저희 방송국에서도 참 아쉽습니다. 방송국 입장에서 아쉬운 게 저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강상욱 님은요. 여러 가지로 재능이 참 많으셨어요. 그렇게 봐주시니까 뭐 감사합니다. 사회를 본다라고 하면 사회, 그리고 또 영상이면 또 영상, 또 방송이면 방송, 참 다재다능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평가를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하네요. 네, 이제 오늘은요. 어떠세요? 항상 진행자 입장에 서시다가 네. 이제 연사로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굉장히 낯선 장소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진행자 박희용님과 이제 연사인 강상욱이 함께한 이 방송이 포지션으로는 좀 약간 낯설긴 하지만 또 오늘 이 자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또 평소에 생각해왔던 글들, 제가 또 평소에 좋아하는 글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썼던 글들을 청취자분께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이 좀 참 뜻깊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서 기다리고 계실 건데요. 자, 제일 처음 어느 글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제일 처음 소개하고 싶은 글은요. 사실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혜진 씨가 진행하는 차 한잔의 대화에서 가족을 주제로 한 수필을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저희 아버지를 주제로 한 수필을 직접 써서 제출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수필을 일단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 팔로 살아가는 남자.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이 없어진다면 그 불편함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한쪽 손이 없다고 생각하고 딱 5분만 반대쪽 손만으로 한번 생활해 보세요. 병뚜껑을 열 수 있을까요? 키보드는 한 손으로 쳐야 하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기도 어렵겠네요. 시계를 찰 수는 있을까요? 내 손톱을 깎을 수도 없겠죠. 한쪽 손을 쓰지 못하니까 누가 대신 깎아줘야 해요. 잠시만이라도 한쪽 팔을 못 쓰게 되면 참 힘들죠. 하지만 그 팔이 실제로 없어진다면 불편함을 넘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그렇게 한쪽 팔 없이 살아가는 남자가 있습니다. 1998년 5월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팔을 크게 다쳐 한 팔을 못 쓰게 됐죠. 병원에서는 팔을 살릴 수 없다고 판단했고 오른팔의 대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긴 회복 기간을 거치고 사회에 나서기는 참 힘들었어요. 30년 넘게 정상인으로 살아오다가 한순간에 장애인이 된 자신. 감당하기 힘들어 절에 가서 하염없이 울기도 했습니다. 환상통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실제로는 없는 팔에 통증이 느껴지는 병이에요. 그날 이후 20년 동안 그는 한 팔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니라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짧은 소매 옷을 입을 때면 쏟아지는 시선이 부담스럽죠. 다친 팔이 드러나지 않게 여름에도 재킷을 입고 한쪽 팔은 주머니에 넣어요.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의지 있는 남편의 모습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신이 다쳤던, 자신의 한쪽 팔을 앗아갔던 그 공장에 다시 출근해 공장을 늘리고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10여 년 전 한쪽 팔 없는 장애인이라 욕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악수할 때 왼손을 먼저 내밀고 다가옵니다. 몇 년 전 그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던 중에 문득 그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20년 전 한쪽 팔을 다친 그날, 이 세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살아서 아들과 함께 밥을 먹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더 감사하다고. 나는 아빠와 20년을 넘게 같이 살아왔지만 아직까지 한쪽 팔 없는 고통은 상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준 당신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아버지라고 대답합니다. 누군가에겐 식상한 대답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누구보다도 특별한 당신이니까요. 그 존재만으로 존경스러우며 나에게 자랑인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 팔로 세상을 이겨낸 나의 아버지. 당신의 삶에 감사를 올립니다. 한 팔로 살아가는 남자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수필은 약간의 3인칭으로 써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저의 이야기라는 걸 좀 밝히는 그런 형식으로 써봤는데요. 사실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 아버지에 대한 수필입니다. 저의 아버지를 저의 시선으로 바라본,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진솔하게 써보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글이에요. 그렇군요. 상욱님의 아버님이 이 글을 들으시고 많이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한국에서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 선물로 여기서 뭐 다른 걸 보내드리긴 어렵고 이 글을 보내드렸어요. 네,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사실 아버지께서 원래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뭐 경상도 남자 흔히 말하는 그렇게 감정 표현이 큰 분은 아니신데 그 글을 본인의 카카오톡에 딱 저장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주위에 또 많이 자랑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막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를 가족 카카오톡방에 이제 올리셔가지고 막 이제 그것도 복사를 하시고 싶으시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하시기도 하고 감동적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식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다라고 하면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식에게 존경합니다라는 소리를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마 아버지 10분이면 한 분 정도 들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귀한 말인데요. 평소에도 상욱 씨는 그 표현을 하시는 편이시지요? 네, 저는 평소에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수필에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사실 그 기업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면접자에게 질문했을 때 가장 싫어하는 대답이 아버지라는 대답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듣기에는 식상할 수 있고 누군가가 듣기에는 생각이 없다라고 비춰질 수 있지만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저는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저는 아버지랑 게 사이 좋을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필요할 때 아버지가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쓴뿌리는 왜 자식이 필요할 때 옆에 주지 않는 그런 부모였을까 그런 생각을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좋은 날, 이렇게 추억을 남기는 날, 뭐 졸업식이라든가, 뭐 입학식이라든가 이럴 때요. 아버지의 부재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아버지 원망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업으면서 아버지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나도 모르게 부르게 되면서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아버지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 누가 가장 눈에 밟혔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아버지랑 화해가 되면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쓴뿌리가 항상 있어서 아버지와의 그 사이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부러움이 있어요. 네. 제가 상욱 씨가 쓴 이 글을 보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젊은이의 마음이 부러웠고요. 그런 그 자랑스러움을 받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참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부럽다고 하시니까 또 저도 마음이 약간 짠하면서 또 감사하기도 하네요. 네. 네. 평소에 아버지가 우리 상욱 씨한테 어떤 말씀을 주로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뭐 아버지께서 말씀을 또 많이 하는 편은 아니세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20살이 넘고 대학생이 되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는 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러니까 네가 커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기회가 될 때, 부모가 있을 때,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너의 꿈을 펼쳐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제가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만이라도 그렇게 하길 바란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읽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부모 마음인데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만약에 나에게도 희호가 얼마든지 네 꿈을 펼쳐라 할 수 있는 한 다 서포트 하겠다. 그런 아버지가 있었다면 아마 내 인생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뭐 인생은 두 갈래 길 아니겠어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가족이라는 게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서포트 해줘도 아깝지 않은 거 바로 그게 가족이 아닐까요? 아, 정말 공감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진짜 피로 맺어진 관계다 보니까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정말 진짜 죽음이 아니고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가족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드는 오늘 하루네요. 네. 한 팔로 살아가는 남자. 이 한 팔로 살아가는 남자를 보필해야 되는 그 배우자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이번 글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말 아버지께서 다치시고 나서 그 아버지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정말 말 그대로 물심양면으로 정말 서포트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 일화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한 20년 전이죠. SBS의 행복찾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빠 힘내세요라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첫 출근을 하시는, 그러니까 다치고 나서 다시 출근을 하는 그날의 컨셉으로 그 행복찾기에 사연을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뭐 전원주 씨나 유명 연예인들이 아버지께 찾아가서 약간 그런 이제 힘을 주는 프로그램을 이제 찍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아버지께서 진짜 한쪽 팔을 잃으셨지만 이걸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누구보다도 힘을 많이 준 사람이 저희 어머니다 라고 제가 생각하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그런 부분을. 그렇군요. 네. 그런 거 보면요. 배우자는 항상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는 그런 사이가 배우자인데요. 강상욱 님은 어떤 배우자를 맞이하고 싶으세요? 약간 예상치 못한 질문인데 사실 저는 배우자상이라고 하면 평생 같이 살아도 웃음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뭔가 진지한 얘기도 좋지만 평생을 같이 살아가면서 손을 잡고 걸어갈 때에 뭐 매일 즐거운 날이 있을 거라고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 유효 기간이 정말 오래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뭐 오래 가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오래 가길 바라면서 아직은 네, 기대합니다. 네,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배우자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네요.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우리 강상욱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집으로 향한 걸음 뒤에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내일은 더 낫겠지 그런 작은 희망 하나로 사랑할 수 있다면 힘든 1년도 버틸 거야 일어나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광상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이번에 어느 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약간은 제가 좀 부끄럽게 수줍게 들고 온 글인데 이것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써드린 시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시를 굉장히 못 쓴다기보다는 안 씁니다. 시는 거의 써본 적이 없는데 이날은 특별히 부모님께 시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감동이 많이 와서 그래서 이 시를 써드렸고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코팅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계신 그런 시입니다. 네,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빠, 당신은 나의 책. 책 표지의 아름다운 글씨체와 화려한 색깔은 책을 예쁘게 포장하고 있지만 당신은 그 어떤 포장으로도 당신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작은 키와 없는 속눈썹, 그리고 불편한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당신은 당신의 존재만으로 나에겐 하나의 교과서입니다. 책의 내용처럼 하나의 간결한 문단처럼 하나의 잘 짜여진 주제처럼 하나의 책처럼 굳어있는 잉크일 뿐인 책의 글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듯이
하루하루의 당신의 삶이, 당신의 그 묵직한 삶이 나에겐 그 어떤 교훈, 그 어떤 감동보다도 더 큰 감동이며 한 방울의 눈물입니다. 책 뒤편에 몇몇 유명인들의 추천하는 말들은 책을 빛나게 하지만 내가 당신을 세상에 알린다면 그 어떤 표현으로도 당신의 삶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감동적인 다큐멘터리보다, 감동적인 시보다 나에게는 당신의 삶이 가장 감동적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빠, 당신은 나의 책 참 잘 들었습니다. 아빠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참 부럽습니다. 저는요, 정말 아빠라는 단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제가 자랄 때는 아버지라고 말을 할 때였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라는 말도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엄마. 근데 이상하게요. 아버지, 엄마지 아빠, 엄마는 불러본 적이 없는데 요즘 사람들은 스스럼 없이 아빠, 아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게 좀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라는 생각이 몇 년 전부터 들긴 했는데요. 사실 아버지께서 저를 보실 때는 제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자식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저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라고 부르려고요. 그 말씀 들으니까 그 네. 이용현 목사께서 연세가 지금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 노모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뒤에서 엄마하고 안아드리는 일이래요. 그래서 가끔 엄마를 그 뒤에서 안아드리면 가슴이 메어진답니다. 그 안았을 때. 근데 그 노모는 이렇게 말한대요. 얘야, 목사가 돼가지고 하면서도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모든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바라보는 거는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뭐 차 조심해라, 뭐 운전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늘 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거 보면은요, 이 현대에 사는 부모들은 참 불행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자식들이요, 더군다나 이 미국에서 사는 아이들은 한국식, 미국식인데 편할 때는 한국식, 자기네 편한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약간 좀 거리감도 좀 느껴져요. 그런 면에서는. 네. 그런 거 보면 역시 가족은요, 엉기종기 모여서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게 바로 가족인가 봐요. 그렇네요. 먹는 데서 정난다고 가족끼리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 제가 아까 들려드렸던 한 팔로 살아가는 남자, 거기서 가장 포인트가 아버지와 저와 그 거의 뭐 근 1년간 둘이서만 밥을 먹는 요일이 따로 있었어요. 월요일에 둘이서만 저녁을 먹자. 이래서 한 1년 정도 그렇게 같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문득 제가 아빠가 다칠 때 어땠냐고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을 뻔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는 다 필요 없고 너랑 이렇게 지금 자리에 이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밥 먹는 그 자리에서 참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데 저는 특별히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부모님과 단 둘이 밥 먹는 시간을 정한다. 저는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요? 그러게 뭐 이제 어머니께서 어느 이제 일주일에 하루 동안 뭐 다른 곳에 이제 매주 가셔야 돼가지고 뭐 우연한 기회에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에 먹었던 저녁 식사가 우연한 기회였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돌아보니까 그렇네요. 저는 그 밥상머리의 추억이다라고 하면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혼자서 상을 받으셨고요. 제가 6남매니까 엄마까지 7명이 또 다른 상에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반찬이 다릅니다. 그럼 저는 막내기 때문에요. 밥그릇을 들고 슬쩍 아버지 자리로 가요. 그럼 저희 막내 오빠가 또 슬쩍 밥그릇 들고 옵니다. 그래서 결론에 보면 3명, 4명이 먹게 돼요. 그런 식으로. 아버지, 막내, 오빠 또 저 이렇게 막내들끼리. 네. 그다음에 엄마하고 오빠들, 언니들. 그러면은요, 막내 오빠는 또 밥상에서 싸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 생선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두육미다 그래가지고 머리 쪽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가운데 토막을 먹으려고 서로 젓가락이 갑니다. 그러다가 밥상머리에서 쫓겨난 적도 많이 있어요. 그런 추억. 네. 저는 이 가족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또 그 아픔을 이겨낸 그 부모님에 대한 감사, 또 아이들이 그걸 알아주는 그 마음의 감사, 그런 모든 게 참 정겹고 그런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된다면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제 아빠, 당신은 나의 책에 이어지는 그 엄마, 당신은 나의 휴대폰이라는 또 시가 있는데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아빠를 얘기하는 거랑 조금은 달라요. 네, 왜냐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약간 그 휴대폰이 울릴 때처럼 시끄러운 구석이 좀 있으셔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풀어낸 시인데 사실 이 시가 너무나 초보적이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냥 저의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귀엽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엄마, 당신은 나의 휴대폰.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엄마, 당신은 나의 휴대폰. 당신이 매일 아침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날 깨울 때 나도 또한 그것이 성가셔서 씹기도 하고 짜증도 내겠지만 날 깨우는 당신의 목소리가 없다면 나는 일어날 수 없겠죠. 그 목소리가 때론 날 지치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겠지만 당신의 목소리가 없었다면 나는 일어설 수 없었겠죠. 당신이 당신만의 진동으로 나를 일깨우지 않았다면 세상의 수많은 그리고 어지러운 시끄러운 소리들 속에서 나는 나에게 오는 값진 메시지를 알아차릴 수 없었겠죠. 당신이 당신만의 벨소리로 날 이끌지 않았다면 세상이 유혹하는 온갖 소리들 속에서 나는 나에게 오는 온갖 소리들 속에서 정겨운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 감동의 목소리를 결코 받을 수 없었겠죠. 당신의 온몸으로 떠는 진동, 온 마음으로 울리는 벨이 없었다면 당신의 그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울리지 않는다면 나는 시계만 보며 살아가는 속타는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혹은 때때로 울리는 스팸 문자에도 크게 반응하는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항상 내 마음속에서 울리기에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초기에 써서 소개하기가 부끄럽다고 했지만은요. 네. 정말 감동적인 시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엄마의 잔소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된 시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뭐 항상 아름다울 수만은 없고 항상 귀찮을 수만은 없듯이 그 잔소리의 근원이 어디서 나올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 불평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잔소리라는 것이 정말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어떻게 보면 짜증 섞인 그런 목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올 수 없겠다 라는 거를 문득 깨닫는 순간 저는 그 부모님의 잔소리를 왜 그런 잔소리를 해? 라고 하기보다는 알겠어요 하고 일단은 수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이 방송을 많은 자녀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엄마의 잔소리를 무조건 짜증만 내지 말고 한번 새겨들어라. 저는 지금에서 말인데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의 잔소리가 그리워집니다. 물론 뭐 제가 그 잔소리를 그리워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가서 그리워하기보다는 지금 그 잔소리를 하실 때 일단 짜증나긴 하지만 알겠다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진 않지만 알겠다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자식된 도리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자식된 도리를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깨우치기가 참 힘든데 네. 저는 엄마가 그랬어요.
야, 희호가 돌아가지 말고 집으로 바로 가라. 그러면 제가 겉으로는 아유,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유, 엄마가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고 바로 가라 그래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속말이를 했었거든요. 뭐 저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쉽고 허전해요. 정말 누군가가 집으로 바로 가라. 그리고 또 밥 먹었냐. 이거 맛있으니까 더 먹어봐라. 이런 잔소리들이 정말 그립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저한테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생각하면 좀 외로운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엄마의 잔소리는 내 외로울 때 외로움을 채워주는 그런 소리였는데 왜 내가 그걸 스스로 차버렸을까 하는 회감도 들거든요. 그래도 뭐 물론 많은 부모님들이 뭐 자식 잘 되라고 하긴 하지만 그것도 자식들의 입장에서 듣기에는 그리 유쾌한 소리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하시는 얘기가 네가 부모 마음은 부모가 되어서야 안다. 맞습니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하셔서 저는 뭐 그 전에 더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 부모가 되어봐야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싫어 하면서 담는답니다. 어느 날 제가 엄마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을 저희 딸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문득 저희 어머니 제가 싫어하는 뭐 저희 부모님의 그 부분들이 저에게 문득 묻어날 때 굉장히 놀랍죠. 그러네요.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강상욱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고객의 사상으로 연결 중입니다. 이용시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네가 내가 눈이 맞아 마음 맞아 서로 사랑했어. 우리 사랑 영원하리 엄지약지 걸고 약속했어. 친구에게 급히 연락 왔어. 네가 다른 여자와 있다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전화번호 눌러봤어. 아무 말 말고 전화 받아. 내 번호 뜨니 왜 안 받아. 전화도 울고 나도 울고 할 말 있으니 전화 받아. 네가 먼저 만나자고 내 옆구리 쿡 찔렀지. 내가 먼저 만나자고 네 옆구리 쿡 찔렀니. 전화기에 약이 떨어져서 내 전화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반복듯이 얘기하는 네가 너무 미워. 아무 말 말고 전화 끊어.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 전화도 울고 나도 울고 할 말 없으니 전화 끊어. 처음엔 네가 나를 너무 졸라. 한 번만 나달라 너무 졸라. 믿기지는 않았지만 네가 너무 착해 보여. 그냥 몇 번 만났어. 앞길이 안 보이나요? 마음이 막막한가요? 조그만 변화를 시작해봐. 함께 같이 걸어봐요. 멋진 내일을 위해서 끝까지 도전해봐요. 당신의 어두운 오늘은 놀라운 날이 될 거야. 앞길이 안 보이나요? 마음이 막막한가요? 조그만 변화를 시작해봐. 함께 같이 걸어봐요. 올바른 방법을 찾으면 당신의 값진 노력에 성공이 더해집니다.
서부 워싱턴주의 유일한 한국어 라디오 방송, 광고주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마음을 전하는 방송, 희망을 전하는 방송, 라디오 한국 문의전화 253-815-1212.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강상욱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강상욱님이요, 시를 못 쓴다라고 하지만 네. 시라는 것이 자기 마음을 진솔하게 나타낸다면 바로 명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하네요. 근데 참 이 시가 정답고 감동이 우러나는 시 같아요. 아마 부모님이 정말 코팅해서 갖고 다니실 만하네요. 네, 제가 그 사실은 며칠 전에 이때 썼던 시를 이 시와 수필과 음악과에서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거 혹시 갖고 있냐 이러니까 바로 거실에 있다고 그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바로 이제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만큼 저는 그냥 문득 써볼까 하고 썼던 그 자그마한 작품이 부모님께는 정말 크게 다가올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또 새삼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우리 강상욱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1년 동안 이제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이 강상욱 씨를 믿으셔서 별로 걱정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큰 걱정은 안 하시긴 했지만 뭐 걱정투성이시죠. 뭐 밥은 먹었냐, 뭐 매일 아침 출근은 잘했냐, 뭐 잠은 잘 자냐, 뭐 기분은 어떻냐, 뭐 날씨는 어떻냐, 이런 것들을 항상 물어보셔요. 네. 네. 부모님이요, 우리 강상욱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빠짐없이 들으시겠네요. 그렇죠. 사실 저희 훈민정 쇼가 한국 시각으로 거의 아침 새벽 시간부터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모니터를 꼼꼼하게 해주세요. 그러셨군요. 네, 방송도 들으시고 뭐 오늘은 좀 발음이 꼬이네, 뭐 오늘은 뭐 방송 멘트가 좋네, 이런 것들을 정말 거의 매일 빠짐없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하죠. 그러네요. 네. 아마도 이 라디오 한국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했던 1년이요. 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맞아요. 사실 뭐 제가 원래 뭐 행사나 행사 MC 같은 거는 뭐 여러 번 하긴 했지만 또 라이브 생방송을 제가 1년 동안 정기적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할 수 있다는 기회가 흔치는 않거든요. 저희 대학생 그렇죠. 시절에. 제가 듣기로도요, 여기 라디오 한국을 거쳐간 모든 인턴들이 한국에서 그 어렵다는 취업의 문을 거뜬히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특히 또 방송국 쪽으로 취업을 그렇죠. 또 많이 되고 있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실전을 했기 때문에 마이크 앞에서 떨지를 않거든요. 맞아요. 진짜 말 그대로 마이크가 두렵지 않은 네.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사회로 더 나간다, 이런 그리고 생각이 또 들어요. 여기서 배우는 게 인터뷰 스킬도 좀 많이 배우고 그렇죠. 여러 가지 편집 기술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게요. 여기서 1년 과정을 거친 모든 인턴들이 다 원하는 방송국에 취직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좋죠. 그러니까 그런 저희 뭐 학교 선배들도 있고 여기 왔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이런 1년간의 경험이 정말로 큰 밑거름이다 라고, 방송 경험에 있어서는 정말로 큰 밑거름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강상욱님이 어떠세요? 1년 동안 방송을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애청자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저희 훈민정음 쇼 같은 경우에는 뭐 몇몇 고정 애청자분들도 계시고 뭐 종종 뭐 사연이나 뭐 신청곡이나 이렇게 던져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그 모든 애청자분들 중에서 한 분만 꼽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애청자분은 좀 한 분 있는데요. 저희 그 라디오 한국 게시판에 굉장히 거의 한 3일에 한 번 정도는 그 익명으로 신청곡을 올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근데 선곡 센스가 굉장히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신청곡을 올리실 때 한 3-4곡씩 올려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런 노래를 어떻게 아셔가지고 선곡을 해주시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이 노래를 틀어야겠다, 이 노래를 또 신청곡 때에 들려드려야겠다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되기도 했고 또 감사하기도 했죠. 정말 제가 있는 1년 동안 진짜 3일에 한 번씩은 계속 꾸준히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지나고 나면 더 이제 새록새록 기억이 새로울 겁니다. 바라건대요. 이 순간들을 다 담았다가 나중에 정말 좋고 향기로운 추억으로 기억되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추억에 담았다가 좋고 향기로운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참 좋은 메시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요. 우리 강상욱님 또 소개하고 싶은 글 또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틈만 나면 굉장히 돌아다니는 편이었어요. 여기 온 지 한 3주 만에 차를 사가지고 굉장히 많이 쏘다녔는데 제가 생각하는 여행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저 동네에 식당을 가더라도 뭐 집 뒤에 있는 공원을 가더라도 내가 여기를 여행을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순간이나 그 공간이 여행하는 시간이고 여행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나운서를 인턴으로 PD로 일하는 1년 동안 여기 워싱턴주 근방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고 그리고 그 1년간 나는 여기를 여행하는 여행자다라는 마인드를 계속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말만 되면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녔고 뭐 올림픽 공원이나 뭐 마운트 레이니어나 뭐 페리 타고 가는 섬이나 뭐 이제 올림픽 반도 말씀드렸죠. 뭐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러니까 어딜 무조건 가야 돼 하고 여행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요. 그냥 여행자의 마음을 항상 가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말마다 뭔가 돌아다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는요. 한비아 씨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말씀이죠? 여행을 하려면 모든 걸 버려야 된다. 가진 게 없어야 된다. 네. 그래야 언제든지 훌훌 떠날 수 있다라는 그 칼럼을 쓴 거를 읽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누구나 다 떠나고 싶지만 막상 떠나려고 일어섰을 때 내 발목과 내 뒷덜미를 잡는 손이 있더라고요. 환경과 상황이죠. 그리고 뭐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강상옥님께서는 이제 정말 그 모든 걸 다 비울 때잖아요. 그렇죠. 가진 게 없는 때, 요때 여행을 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참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그 20대 한 자락에 이 워싱턴주 특별히 시애틀 근방 페더럴웨이에 어떻게 보면 외국에 나와서 1년간을 살 수 있었던 게 참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면 뭐 식당 사진이나 뭐 음식 사진이나 이렇게 찍으면서 뭔가 1년간의 여행의 특별함을 제 스스로 누리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참에 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쓴 시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제가 생각하는 그 여행의 의미가 좀 잘 담긴 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가끔은 시외버스에 몸을 싣는다. 도착지도 없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차창 밖으로 멀어져가는 넓은 들판을 바라보면 가슴이 환해지고 상쾌한 마음 설레어진다. 복잡한 삶들 속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면 나는 나를 느낄 수 있다. 평소에 찾을 수 없었던 또 다른 나의 모습까지도. 가끔은 도착지도 없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저 나의 모습을 만나기 위해 나에게로 가는 여행을 떠난다. 여행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정의를 내리기를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방금 이제 낭독한 시가 이승희 씨의 나에게로 가는 여행인데요. 여행을 하면 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뭐 의문을 가지시기도 하고,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혼자 여행을 할 때는 자연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둘이서 여행을 할 때는 대화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여행을 하면서 이 곳곳을 바라보다 보면 정말 이 나무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 새는 왜 이렇게 날아다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저는 왜라는 말에 좀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제가 걷다가 나는 왜 이렇게 걷고 있을까? 나는 왜 지금 이 지역에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는 의문을 조금씩 품게 되면서 결국에는 나를 뒤돌아보는, 나를 생각하게 되는, 그게 바로 혼자 하는 여행의 맛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혹자는요, 혼자서 여행하면 무슨 재미인가라고는 하지만 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라 라고 저는 젊은이들한테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못 해봤으니까 너희라도 그렇게 많이 즐겨라.
이 여행을 하면 좀 단단해질 것 같아서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항상 떠나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정말로 저희 아이들이 그 말을 잘 받아들여서 너무 자주 떠나니까 그것도 또 아쉽더라고요. 이게 너무 떠나라고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떠나버리는.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가 우리 강상욱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이 시간을 진행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요. 네. 한 시간을 어떻게 방송하나 했는데 말을 하다 보면 벌써 한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말이라는 게 신기한 게 저희가 시계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그 1초 1초가 너무 느리게 가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마주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1초가 3600번 모여야 한 시간이 되는데 그 3600초가 금방 지나가 버리는 이 마술 같은 게 대화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상욱 씨랑 같이 방송을 하면 여러 가지 정말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 좀 아쉽습니다. 이제 이게 강상욱님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아쉬워요. 이제 끝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요. 인사드리시면서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죠. 네, 여러분 훈민정음쇼 진행했던 강상욱입니다. 또 이렇게 시와 수필과 음악과의 박혜옥 씨와 함께 또 방송을 하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청취자분들께 제가 썼던 수필, 제가 썼던 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시를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흔치 않았거든요. 부족한 글솜씨였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뭔가 저의 가족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잘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소망까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라디오 한국에는 더 이상 없겠지만 제가 진행했던 방송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말씀들 여러분이 딱 한마디만 잘 품고 계신다면 저는 정말 보람찰 것 같아요. 제가 뭐 저에 대한 한 가지 이미지라도 그 사람 아주 유쾌했지, 아니면 그 사람 진짜 목소리 특이했지, 아니면 그 사람 진짜 뭐 방송 잘했지, 이런 것처럼 한 가지 말, 한 가지 이미지라도 저에 대해서 품어주신다면 저는 그걸로 정말로 영광이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말을 달리며 소금 같은 별이 떠 있고 사막엔 낙타만이 가는 길 무수한 사랑 길이 되어 열어줄 거야. 낡은 하모니카 손에 익은 기타 You are melody 어린 왕자 You are melody 찾아 떠날래. Far away, you're my sunshine, we are together.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텀블러 한 잔에 널 걸어넘기고 이제 나를 좀 더 사랑할 거야. 저 끌어넘친 태양은 불끈거리고 오랜 꿈은 삐걱거리고 굴러긴 자동차를 타고서 꿈의 날개로 구름 속을 산책할 거야. 낡은 하모니카 손에 익은 기타 You are melody 어린 왕자 You are melody 찾아 떠날래.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For my life, by my life 차가운 우리 천국에 쉬지 않을 너를 하게 될 거야.
시애틀에 유일한 한인 라디오 방송 라디오 한국. 라디오 한국 방송을 라디오 말고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전화기 있는 사람 여기 모여라. 저요. 컴퓨터, 노트북이 있는 사람은 라디오한국.com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생방송 듣기를 클릭. 안드로이드 폰은 라디오 한국 어플을 다운받고 아이폰은 튜닝 레이디오를 다운받으면 해결. 나는 컴퓨터, 스마트폰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다면 605-477-9620으로 전화하면 바로 생방송 듣기. 무시라? 요즘에는 유튜브랑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까지 한다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라디오 한국. 광고 문의는 253-815-1212 253-815-1212.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강상욱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끝곡으로 흐르는데요. 권진원이 부릅니다. 나무 들으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박희옥이었습니다.